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외국인이 5년 만에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 주식 지금부터 2배 뜹니다. 진짜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2,5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구독자 4만 명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다 무료로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기법 강의도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김동석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있으니까 구독과 들어가서 영상 시청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이 5년 만에 투자를 해서 지금보다 약 2배 이상 뛸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요.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은 부활주일이고요. 부활 이 부활 휴일이다 보니까 부활절 휴일이다 보니까 휴장을 하고 국내 시장만의 힘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뭐 최후의 통첩하면서 더 안 좋은 또는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도 태양절을 맞이해서 미사일을 쏘냐 마냐 했는데 결국 미사일을 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21일에 파월 의장의 이번에 연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막 좋을 수는 없는, 불확실성이 좀 넘치는 그런 증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확실할수록 오히려 확실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매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년 만에 외국인이 투자해서 약 지금부터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저평가 종목들 정리해 놨으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 나온 이슈 중에 가장 좀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은 바로 거리두기 해제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4월 18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사실상 영화관 양옆에 자리 비우고 앉고, 아니면은 뭐 11시 또는 12시 시간 제한 있고, 그리고 인원수 제한 있고, 이 모든 이 거리두기가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영업 가능했고요.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넘게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중간에 한 번 24시간 해제가 됐다가 다시 걸렸다가 다시 9시 걸렸다가 다시 24시간 해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같은 방역 규제가 완전히 풀린 상태입니다. 일상 회복 첫날 거리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을 해봤고요. 점심시간을 앞둔 시간인데 거리두기 해제 첫날부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연남동에 있는 식당인데 2년 만에 24시간 영업을 재개하면서 입가판도 새로 들여놓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24시간 영업을 한다거나 직원을 새로 뽑는다는 간판과 팻말을 볼 수 있어서 일상이 회복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난다라는 거죠. 사실상 코로나19 때 이 자영업자들, 흔히 이제 음식점을 운영한다라든가 24시간에 술집을 운영하는 이 자영업자들 피해를 좀 많이 봤는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하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야 영업 제한으로 타격을 입었던 주점 등은 이제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인원 제한도 없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재택근무가 이제 슬슬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거리두기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회식 문화가 부활할지 안 부활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이것도 영향이 좀 있겠죠. 그리고 결혼식이나 집회, 교회 같은 것도 인원 제한이 해제가 되고요. 그다음 중간고사 기간 대학에서는 다음 달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 모이는 거에 대해서 이젠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병을 중심으로 일단 코로나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크게 막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4월 18일 기준으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고 이제 마스크만 벗으면 완전 끝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야외에서, 그러니까 실내에선 쓸 수 있지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겠다. 다음 주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거리 두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마스크까지도 노마스크 얘기를 논의해 본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18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서 조정 여부 논의는 다음 주에 착수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를 다음 주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방역적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방안은 상당 기간 유지할 계획이고, 다만 실외 마스크의 경우에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검토는 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외에서 거리를 유지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실제로는 야외 마스크 착용이 일단은 일상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국가의 경우는 실내 마스크는 거의 대부분 안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슬슬 조금 이 마스크를 좀 뺄 때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이제 25일부터는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에서의 실내 취식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교시설, 흔히 교회죠. 교회에서 밥을 주는 것도 괜찮고요. 영화관에서 팝콘 먹고 콜라 먹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는 그 대신에 마스크를 좀 쓰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일단은 확실하게 끝난 건 아니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까지는 아니지만 실외 마스크를 이제는 해제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거리 두기도 해제가 되고 이제 마스크, 실외 마스크, 노마스크도 다음 주부터 검토가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제 끝날 수도 있겠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슈가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여름 하면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콘서트를 가거나 이제는 이 연예인들과 팬미팅을 하거나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흔히 엔터 쪽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돈이 돼야 하는 거지. 그냥 모일 수 있다고 모이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BTS가 콘서트가 얼마 끝난 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BTS 라스베거스 공연 응원봉 매출만 100억 원이라는 거예요. 안 해서, 못해서 안달이 났겠죠. 이게 지금 티켓 수익, 티켓 매출이 100억 원이 아니라 라스베거스 공연 응원봉 매출만 100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쭉 보시면 방탄소년단 미국 콘서트를 제대로 즐기려면 관람객 한 명당 최소 5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미, BTS의 팬들을 보고 아미라고 합니다. BTS 라스베거스 공연 티켓과 3박 4일 호텔 숙박 굿즈, 식음료 구매 등 비용은 약 507만 원에서 530만 원에 달하고요. 항공비와 PCR 검사비 등등을 다 합치면 600, 700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 입장료가 일단 20에서 60만 원 수준이고요. 원가는 원래 7만 원이지만 최고 33만 원까지 올라가지만 이거를 이제 리셀이라고 하죠. 내가 이거를 산 다음에 나 이거 안 갈 건데 살 사람 해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팔았을 때 가격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50만 원, 60만 원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뭐 7만 원에서 33만 원이지만 약 15만 원에서 122만 원까지 몇 배? 약 4배 이상 가격이 올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봉, 아미밤을 또 활용해서 파도 타기라든가 응원을 유도를 합니다. 물론 없어도 돼요. 하지만 있었을 경우 이 결속력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미밤이 4만 원입니다. 근데 관람객이 26만 명이에요. 26만 명이 아미밤 한 개씩만 사도 매출이 100억 원이다. 근데 4회를 했으니까 약 얼마? 400억 원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응원봉 매출만 400억이고 싹 다 합쳐 보면은 우리가 계산을 대충 때려볼 수 있습니다. 아까 한 명당 지금 아미만 지금 400억이잖아요. 이 응원봉만. 근데 이 그 좌석표를 보면은 7만 원에서 33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평균으로 따지면은 딱 한 1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5만 원을 일단 26만 명 곱하기 4 하면은 104만 명입니다. 100만 명으로 자르겠습니다. 그럼 100만 곱하기
아까 얘기한 15만을 이제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오고요. 이게 대충 티켓 매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1,000억, 1,500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미봉 매출까지 합치면 1,900억이 나오겠죠. 약 2천억이 넘는 매출이 이번 콘서트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과거에 우리가 흔히 방방콘이라고 합니다. 방구석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라고 해서 방방콘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매출이 얼마 나왔죠? 한 300억에서 한 400억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대면 콘서트 하니까 얼마 나오죠? 라스베거스에서만, 그러니까 다른데 제외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만 얼마? 예, 거의 2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규모가 다르다는 거죠. 규모가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콘서트를 진행하는 매출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이브 매출액이 1조 9,970억으로 지난해 대비 약 60% 이상 상승할 것이다. 왜? 콘서트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콘서트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거리두기가 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BTS는 유명하니까, 응? 그러니까 콘서트 진행하고 하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뭐 콘서트 진행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콘서트가 많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 바로 코로나19 뚫고 3년 만에 야외 페스티벌이 돌아옵니다. 드디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재즈 페스티벌이라든가 아니면 워터밤이라든가 정말 유명한 페스티벌이 많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2년간 꽁꽁 얼어있던 대중음악 콘서트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서울에서 콘서트를 열었죠. 오케이 알겠어요. 하지만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콘서트 페스티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서울 재즈 페스티벌은 3년 만에 행사 개최를 확정을 줬고요. 내달 27일, 그러니까 5월 27일에서 29일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 88 잔디 안악에서 마련이 되게 있고요. 약 5천 명의 관객만 수용해 지정석으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사실 이게 언제냐면은 이게 4월 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풀렸죠. 그럼 더 수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쭉 보면은 여기죠. 야외 대중음악 축제 뷰티풀 민드라이프 2022도 진행을 하고요. 유명한 사람 많이 나오죠. 1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름철 대중음악 축제 중 하나인 워터밤. 워터밤이 뭐냐면은 이제 물도 뿌리고 막 물총놀이 하고 하는 그런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 워터밤에서 막 신곡도 공개하고 그 정도로 좀 중요한 건데 3년 만에 개최를 확정하고 티켓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싹 다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데 출연진과 장소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대부분 싹 다 지금 예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대규모 야외 음악 축제인 후지 록 페스티벌과 서머 소닉이 개최 일정과 출연진을 확정을 했고요. 사실상 거의 2년 3년 동안 거의 뭐 개최하지 못하던 콘서트인데 2, 3년 만에 개최가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최근에 해외 음악가들 같은 경우에도 내한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티야 부니아티슈빌리, 뭐 미샤 마이스키, 알렉산드로 캉트로프 등 이 클래식 연주자들이 내한 공연을 진행하고요. 유명한 해외 팝스타들도 국내 내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BTS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2, 3년 동안 멈춰 있던 이 페스티벌, 야외 페스티벌이 이제 드디어 2022년 4월, 5월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야외 페스티벌이 다시 뭘로? 이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 완전히 이제 매진되고 완판되고 난리가 났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그게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싸이입니다. 우리 강남 스타일을 말도 안 되게 유행을 시켰던 싸이가 5년 만에 정규 9집 타이틀곡 싸다구로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 9집이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싸이가 다채로운 9집으로 정규로 돌아오게 됩니다. 피네이션의 수장, 피네이션의 제시라든가 아니면 현아라든가 이런 가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고요. 거기 대표가 싸이죠. 14일 낮 12시 공식 SNS를 통해 정규 9집 PSY 9집 싸다구의 컴백 포스터와 트랙 리스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싸이의 다채로운 9집이란 뜻의 새로운 앨범 타이틀을 싸다구가 총 공개됐고요. 2집 싸이, 3집 쌈마이, 4집 싸집, 5집 PSY5, 6집 싸이 6집, 7집 7집 싸이다.
8집 4 곱하기 2는 8. 이게 I love it이고요. 예, 노래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노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집에서 아마 그 뭐야 강남 스타일이 열렸을 거예요. 그래서 9집 타이틀도 이 싸다 9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앨범 커버고요. 싸이죠.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트랙리스트 이미지에 따르면 총 12곡이 수록이 돼 있고요. 12곡 중 6곡에는 피처링 아티스트가 참여했고 당연히 유명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겠죠. 제시가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래서 5년 만에 컴백을 하고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 이건 너무 옛날 노래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의 빌보드를 알린 첫 노래다. 빌보드 102위까지 갔습니다. 2위까지 갔으면 이거를 이제 BTS가 뚫어서 1위를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빌보드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는 29일, 4월 29일에 오후 6시에 사이트를 통해 방문을 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싸이 9집 앨범이 4월 29일 오후 6시에 오픈이 되는구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오케이 강남스타일 뭐 옛날 얘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옛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렇더라도 영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영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싸이 7집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싸이의 정규 7집이고요. 가장 싸이스러운 음악으로 돌아왔다 해서 2015년 11월 30일 날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가수 싸이가 이때도 3년 5개월 만에 정규 7집, 7집 사이다를 발매를 했습니다. 2015년도고요. 그래서 여의도 콜레도 호텔에서 7집 사이다를 발매한다 얘기를 했고요. 젠틀맨으로부터 2년 8개월이 걸렸고 6집으로부터는 3년 5개월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곡 쓰는 게 쉬운 시절도 있었지만 강남 스타일보다 좋은 걸 쓸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A급이 돼서 생각하는 최선이 됐고 열심히 문화예술에서 사이스러움을 보여주겠다로 얘기를 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은 그래서 언제 이제 이 오픈했냐면은 2015년 12월 1일 0시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7집은 2015년 12월 1일에 발매가 됐고요. 그럼 차트를 한번 봐보자는 거죠. 싸이의 대장주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무조건 DI다. 왜? DI가 무슨 회사죠? 싸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계속 DI가 싸이의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DI를 설명드리면 2015년 12월 1일입니다. 2015년 12월 1일로 가고요. 이 구간이죠. 보시면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12월 1일 이전까지 이날이 12월 2일이거든요. 쭉 바닥에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단기간 내에 한 2, 3주 내에 주가 급등이 좀 크게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적은 상승 아니고요. 바닥 대비해서 최소한 3, 40% 이상은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케이 7집 괜찮았네. 근데 그러면은 젠틀맨은 어땠는데? 그 바로 이전입니다. 싸이 젠틀맨 가사 뮤비부터 해 반응까지. 젠틀맨이 대략 보시면은 2013년 4월 12일이고요. 2013년 4월 12일 0시에 젠틀맨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 차트 정상 찍고 하다 보니까 강남 스타일에 이어서 다음 곡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싸이 아까 젠틀맨이 언제라고 그랬죠? 2013년 4월 12일 12일 0시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아 젠틀맨도 오픈이 됐구나. 2013년 4월 12일 0시에 오픈이 됐다. 그러면 한번 DI로 확인해 보자는. 2013년 여기입니다. 4월 12일이죠. 4월 12일이면은 이게 이제 이 구간이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이 이 구간이네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라가고 그 다음 상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싸이의 이 젠틀맨 인기로 더 올라간 거죠. 그래도 바닥 대비 4,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어요? 10,000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100% 이상 급등이 나왔죠. 적지 않은 상승이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옛날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9집이라며. 그럼 8집은 어땠는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집에 대해서도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싸이 정규 8집 역대급 피처링 라인업 눈길. 이 앨범 뭐 4 곱하기 2는 8 이게 이제 싸이의 8집 앨범입니다. 태양이나 이성경이 노래를 이제 우리가 흔히 피처링이라고 하죠. 도와줬다. 그래서 I Love It이란 노래가 타이틀곡입니다. 그래서 빅뱅 태양, 이성경 등 8집 피처링을
맡았고요. 그래서 오는 10일 오후 6시 공개됐습니다. 오는 10일이라는 거는 이게 언제 나왔냐 기사가 바로 2017년 5월 10일이겠죠. 오는 10일이니까. 그래서 2017년 5월 10일에 공개가 됐다. 이거는 강남 스타일 젠틀맨 한참 지나고 나온 노래입니다. 그게 2017년 5월 10일이고 이거 다음에 이제 5년 만에 돌아온 게 2022년 4월 29일 9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전 직전의 마지막 앨범이 2017년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10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DI입니다. 2017년 5월 10일입니다. 2017년 5월 10일 가보시면은 이 구간이거든요.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여기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직전 한 5월 10일이니까 하나 이 하루 전, 2일 전, 3일 전, 3일 전까지는 주가 그래도 바닥에서 나쁘지 않게 50% 가까이는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을 지나 젠틀맨을 지나 쭉쭉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앨범에서 주가가 한 50% 정도는 급등이 나왔더라. DI가. 그럼 이번에 뭐예요? 2022년 4월 29일 9집 5년 만에 돌아옵니다. 기대해볼 만해요? 안 해볼 만해요? 해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DI 지금 구간에서 주가 상승이나 우상향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싸이 아버지 관련주인 DI를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언제까지? 29일 이전까지. 딱 이전까지, 직전까지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I 계속 관심 가져보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관심 가질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엔터가 잘 나가고 이 실제 코로나가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무슨 얘기 나오냐? 글로벌 물류 대란이라는 말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 예고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건데 지금 뭐 반짝반짝거리죠. 노란 색깔이 반짝거리는데 이게 뭐냐 한다면은 이제 이 주요 항구에 물류 대란을 예고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현재 컨테이너 정박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이 노란색이 많을수록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디 쌓여 있죠? 예, 칭다오에 조금 쌓여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쌓여 있지만 제일 많이 비치는 데가 상하이입니다. 상하이의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선 또는 벌크선이 상하이 항구와 인근 닝보 저우산항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고 상하이 봉쇄로 육상 물류가 어려워지자 상하이 항구에서 병목 현상이 맨 처음 발생했고 상하이 항구에서 지체 현상이 발생하자 컨테이너선도 일단은 인구 항인 닝보나 저우산항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기 중인 컨테이너선은 약 15%가량 증가를 했고 닝보나 저우산항에 있는 컨테이너선도 약 1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목 형상이 북쪽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리자오 항구와 칭다오 항구는 컨테이너선이 121척, 정박해서 약 33%, 그리고 대략 29%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쌓이니까 여기로 갔다가 여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컨테이너선이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류 지체 현상이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에서 제조업 허브로 물동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중국이 막히면 제조업이 싹 다 막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물류 대란의 경우 선전시 정부가 억제하기 위해 선전항에 옌텐 터미널을 한 달간 폐쇄를 했는데 물류 병목 형상이 일어나서 물류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번엔 상하이에 또 물류 이 폐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 대란이 이 사진 하나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리스크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리스크 관련된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하이 부품이 안 온다. 퍼펙트 스톰 공포입니다. 그래서 한국 GM 부평 1공장은 이달 들어 기존 2교대 근무를 1교대 근무로 전환했다. 왜?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일이 없냐? 이 공장에서 한국 GM 전자 판매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뭘? 트레이블레이저 이거 차입니다. 차 이름이 트레이블레이저예요. 전반조, 후반조 일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브레이크 시스템 부품이 공급이 안 된다. 중국에서 안 넘어온다. 그래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일환으로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현재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공장이 줄줄이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로 또 이제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상하이 봉쇄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산업계가 최악의 퍼펙트 스톰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은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초대형 위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물류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를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봉쇄가 들어갔고요. 약 3주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 분야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보면은 배터리가 80%, 반도체가 30%, 25%, 12% 해서 어째 점점 줄긴 하지만 정말 이 80%와 이 30%가 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될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좀 기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상하이항은 큰 무리 없이 지금 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중국이 상하이시를 봉쇄했지 상하이항은 열어놨다. 선박들은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평소 대비해서 선박이 늘긴 했지만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왜? 내륙과 상하이항을 오가며 물건 실어 나르는 트럭의 이동량이 상하이시 봉쇄 조치로 인해서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선적은 되겠지만 애초에 이 물동량 자체가 줄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옮겨야 되는 게 100개 중에서 70개 정도로 못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통관에 걸리거나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하이 진출한 국내 업체들의 피해 사례도 늘고 있고요. 농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는 지금 실질적인 물류 대란 사태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선적은 가능한데 선적까지 가는 내륙 운송이 거의 힘들다. 시간이 3배 이상 든다. 그러니까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아니 공장 다시 돌린다며 근데 다시 돌린다 했으면 뭐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게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공장 다시 돌린다지만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왜?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확산이 좀 문제가 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침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가 구체적 일정을 내놓지도 않고 정상화를 뭐 한다곤 하지만 이게 진짜로 뭐 정상화를 어떻게 하는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6일, 4월 16일입니다. 제조기업 생산 재개 및 방역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처음 재가동 계획을 냈는데 정확히 어떻게 확실하게 할 건지는 얘기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을 가동하는 직원들을 외부와 차단하는 폐쇄루프 시스템을 마련해라라는 거고 근데 이미 여러 뭐 공장들이 폐쇄루프를 방식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매일 2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쇄루프 방식 운영하는 공장 중에서도 물류가 막히면서 원자재가 떨어져서 가동을 중단하고 그래서 물류가 계속 이 악순환으로 막히는 공장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테슬라도 공장을 이 생산을 차질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경제권의 강력한 통제가 이어지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모든 부분에서 이제 조달이 좀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류 대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물류 대란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대란 관련주가 뭐가 있냐? 본다고 한다면 물류 관련주입니다. 바로 KC, TC고요. 동방,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태용로직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C, TC 보시면 주가가 바닥에서 계속 같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뚫어준다면 단기 상승이나 급등세가 한번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방도 비슷하게 뒤에서 바닥에서 반등이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좀 이슈가 있고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요 아까 전에 구독자 4만 명 이벤트로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받고 싶어요. 또는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라든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하냐? 각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플 설치를 무료로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 화면에 뜨게 됩니다. 보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구독자 이벤트 받고 싶어요 하신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 리얼 추천주 일단 누르시고요. 누르시면 4만 명 제가 특별 이벤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면 돼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4만 명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정책 테마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두 가지만 무료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 꼭 누르셔야 되고요. 구독자들만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플에 이 글에 아래 하트 버튼이 있거든요. 누르신 분들만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글에 쭉 내려오시면 밑에 하트 버튼 있죠? 이미 지금 1930명 정도가 누르셨습니다. 신청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딴 거 안 바랍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이 어플에 들어와서 이 어플 글 아래 이 하트 버튼을 그냥 누르시면 돼요. 무료니까요. 4월 23일까지 꼭 참여하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당일 추천주 들어가시면은 매일 이렇게 4월 19일, 18일, 15일, 14일 추천주를 매일 무료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 들어가시면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시면 4월 18일 해외 이슈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로 볼 필요가 없고요. 그 옆에 급비 자료에서는 그날 이슈라든가 테마주 매매법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사료 관련주, 화장품, 전기차, 시멘트 6개 관련주가 움직였다. 최근에 왜 움직였냐 또는 어떤 관련주가 대장주냐 정리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최근 이슈가 여기 다 모여 있고 관련주까지 다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무료로 다 받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5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은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도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